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복자기는 단풍나무류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단풍의 잎을 가진 나무라고도 합니다. 잎자루마다 3장씩 긴 타원형의 작은 잎이 마주나기로 달리는데 가을이 오면 잎은 주황색과 붉은색으로 짙게 물들어 황홀한 가을 속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3개의 잎끝이 꼬리처럼 뾰족하고 날카롭기에 얼핏 삼지창을 연상시키는 데다 털마저 부수수하게 나 있습니다. 여기에 11개 내지 15개의 검은색 눈비들 조각과 털로 덮인 끝눈, 그리고 그 양쪽의 곁눈이 어우러져 뿔이 달리거나 귀가 우뚝한 동물의 머리를 닮았습니다. 이러한 생김들이 보송보송한 털로 덮인 복자기 또는 복장이의 머리 모양과도 비슷하다 하여 복자기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복장이는 사슴이나 노루 종류를 뜻한다는데 고라니도 이전에는 보노루 또는 복작노루라고 불렀다지요. 1937년에 펴낸 조선식물혁명집에서는 복자기가 북자기로 기록되었으나 조선 삼림식물도설에서는 복자기로 되어 있습니다. 복장이에서 시작하여 북자기로 다시 지금의 복자기로 변한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우리 고유의 이름인 것으로 생각되며 평안북도의 방언에서 온 말이라고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복자기를 귀신의 눈병을 고쳐주는 나무라는 뜻의 귀목약 오니메구스리로 불린다고 하지. 그런데 귀신에서 힌트를 얻었는지 삼지창 모양의 붉은 잎이 달린 이 나무를 흔들면서 귀신을 불렀을 것으로 상상하고서 기륭을 점치는 이를 뜻하는 복정 또는 점쟁이를 뜻하는 복자로부터 이 나무 이름이 생겨났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는 상가에서 상주 외의 복인을 낮잡아 복잭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복잭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으로도 추측합니다. 우리 속담에서 상제보다 복잭이가 더 서러워한다고 빗대는 말이 있지만 복잭이가 상주보다 더 슬플 수 없듯이 복자기가 아무리 단단하다고 우겨봐야 박달나무만큼은 아니라는 뜻에서 복자기를 나도 박달이라거나 개박달나무라고도 불리었는데 비슷한 이유로 복잭이란 명칭이 쓰이다가 복자기로 변했다는 겁니다. 복자기의 이름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보니 이런저런 설이나 추측이 많이 생겨난 것이겠지요. 복자기는 느리게 성장해서는 박달이라는 명칭이 붙었을 만큼 질기고 단단한 목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수레의 차축, 썰의, 떡매 등의 생활용구나 고급 가구와 악기의 제조에 사용되었고 수피로부터는 염색용 타닌을 채취하였으며 당류와 아미노산, 미네랄 성분 등이 포함됐다는 수액을 뽑아먹기도 했답니다. 복자기는 무환자나무과의 단풍나무 속의 나무인데요. 화석 기록에서는 약 1억 년 전인 백악기 전부터 단풍나무류를 닮은 식물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경북 포항의 신생대 화석 분지에서도 단풍나무 속 식물이 발견되었음을 보아 복자기도 오래전부터 한반도에서 자생해왔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단풍 속 나무들은 종의 수도 많고 매우 다양한데요. 우리나라에만도 단풍나무 속 자생식물에는 복자기를 포함한 13종이 있고 재배식물에는 214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복자기의 학명도 잎이나 꽃이 생기면서 따왔다는데요. 속명 아케르는 라틴어 아크에서 온 말로 잎이 날카로움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단풍나무를 아카스토스라고 했다지요. 종소명 트리프로름은 꽃이 3개씩 모여 피는 특징에서 온 말로 그리스어로 3을 뜻하는 트리와 꽃이라는 프로룸의 합성어입니다. 러시아의 식물학자 코마로프가 붙인 이름이죠. 한자 이름 삼화축도 복자기의 꽃 모양에서 온 것으로 삼화는 3개의 꽃, 치는 단풍나무를 말합니다. 영어 일반명도 Three Flowered Maple, 즉 3개의 꽃이 피는 단풍나무이죠. 4월쯤이면 잎과 함께 가지 끝에 자잘한 연노란색 꽃이 3개씩 모여 달려 고른 우산 꽃차례를 이루며 주로 수꽃이 땅그루에 피는 수꽃 양성화 땅그루입니다. 꽃받침 갈래와 꽃잎이 각 5개씩이며 수술은 꽃잎이로 길게 솟고 꽃자루에도 연노란색의 틀이 많습니다. 암꽃은 암술무리가 2갈래져 있습니다. 9 내지 10월에 성숙되는 열매는 겨울까지 달려 있으며 열매 껍질은 거친 털로 덮입니다.
단풍나무의 식물들이 그러하듯이 열매의 양쪽으로 두 개의 날개가 벌어져 있어 바람이 불면 프로펠러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먼 곳까지 날아가 씨앗을 퍼뜨립니다. 복자기와는 생김과 이름까지 비슷한 나무로 복장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나무 껍질이 밋밋하고 잎은 가장자리에 여러 개의 둔한 잔톱니가 있으며 잎자루에 틀이 없습니다. 관다발 자국도 3개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 복자기는 회갈색의 나무 껍질이 어릴 때부터도 세로로 고랑져 얇은 조각으로 벗겨지며 타원형인 새 겹잎의 가장자리에는 2개 내지 4개의 큰 톱니가 있고 잎자루에도 틀이 많으며 관다발 자국도 많습니다. 또 4월쯤에 녹황색의 꽃이 3개씩 무리지어 달리고 수술이 10개입니다. 복장나무는 꽃이 3개 내지 5개씩 달리고 수술은 8개, 복자기와는 달리 꽃자루나 열매 표면에 틀이 없으며 열매의 두 날개 사이가 거의 직각 또는 그 이상으로 넓게 벌어진다고도 합니다. 중국 단풍도 잇몸이 3갈래로 깊이 파진 데다 잎끝이 뾰족하고 나무 껍질도 종이처럼 얇게 벗겨져 있어 얼핏과 복자기와도 비슷합니다. 단풍나무 속 식물들은 잇몸이 갈라진 모양으로 대략적인 구분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우선 복자기나 복장나무는 하나의 잎자루에 석장의 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풍나무 속의 다른 식물들은 대개 잎자루마다 1개의 잎이 붙어 있습니다. 잇몸을 보면은 신나무는 3갈래, 시당나무와 산기름나무는 3갈래 내지 5갈래, 은단풍과 청시작나무는 5갈래, 단풍나무와 고로쇠나무 및 부개꽃나무는 5 내지 7갈래, 당단풍은 7 내지 11갈래져 있고 내군도 단풍은 3 내지 5갈래진 작은 잎이 3장 내지 7장으로 된 홀수 깃골 겹잎입니다. 열매의 두 날개 사이는 당단풍이 약 130도로 가장 크게 벌어지고 부개꽃나무가 49도쯤으로 가장 작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복자기는 우리나라의 산지와 중국 동북부 등에서 자생하는데요. 어릴 때는 음수이지만 크면서 양수로 바뀌며 습하지만 배수가 잘 되면서 유기물이 풍부한 약산성인 땅을 좋아하고 건조한 곳에서도 곧잘 적응하며 추위에도 강한 편입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고 자라면 가지를 촘촘하게 내어 빽빽하면서도 둥근 모양을 이루지만 그늘진 곳에서는 키가 높이 솟으면서 옆으로 퍼지기도 하지요. 황갈색의 껍질이 수직으로 벗겨진 자리에는 누런 속살이 드러납니다. 10년이면 약 4 내지 5m, 다 자랐을 땐 약 15 내지 20m 정도로 크며 키만큼의 길이로 가지를 펼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복자기는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데 현재 400살이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가장 화려한 색으로 불타오르며 꽃보다 고운 단풍으로 세상의 가을을 알리는 나무라고 했습니다만 복자기는 일반적으로 해발 500m에서 1000m 사이 고도에서 단풍이 가장 아름답다고도 합니다. 단풍이란 이름이 붙지 않은 나무이면서도 주황에서 밝은 붉은색으로 변하는 단풍이 숨이 막힐 듯 눈부시고 찬란하여 으뜸 가는 단풍색을 가진 나무로 칭송받기도 하는데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는 어느 시인의 시구를 떠오르게도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떨켜를 만들어 광합성으로 자신을 성장시켜주던 잎과의 이별을 준비합니다. 나무는 자기 몸의 일부를 떼어버림으로써 더욱 가벼워진 몸으로 긴 겨울을 버텨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또다시 새로운 생명을 키워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타오르는 듯 붉게 물든 단풍은 정든 나무와의 이별이 보내는 이와 떠나는 이의 감회가 얼마나 가슴 뜨거운 순간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무는 잎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기다려왔으며 잎도 그때를 맞추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잎은 춤이라도 추듯 바람에 흔들거리며 미련도 아쉬움도 없이 바닥으로 훌훌 떨어져 내립니다. 치열했던 삶의 굴레를 던지는 그 순간 스스로 걸음이 되어 또 다른 생명 창조를 시작하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땅으로 돌아가
새 생명의 출발을 도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나무처럼 버려야 할 것과 버려야 할 시간을 깨달으며 또 가을잎처럼 미련 없이 떨어질 수 있을 때 우리도 단풍 든 나무처럼 아름다우며 또 다른 시작과 약속된 새 생명의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복작에는 약속이라는 꽃말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